안녕하세요, 비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컴퓨터를 조립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조립하기 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몇 가지 용구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는 거는 이제 십자 드라이버죠. 십자 드라이버고 뭐 일자도 가능한 십자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십자 드라이버는 되도록이면 저는 좀 큰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큰 드라이버인 경우에는 좀 크고 긴 것이 안에 볼트를 좀 조이기에 되게 좀 좋고, 간혹 좀 긴 것들이 그 본체 안에 좀 깊숙이 있는 것들을 좀 복잡하다 보니까, 본체 안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길쭉한 것이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조립을 한 이후에 배선 정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안에 뭐 고정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흔히들 쫄대라고 많이 부르는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각종 볼트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구매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이 정도는 아까 저희가 그 퍼를 열거나 아니면 케이스를 열어보면 안에 묶음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충분히 조립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뭐 그러한 볼트 같은 거나 아니면 쫄대를 모아놓고 다음에 또 쓰시면 좋고요. 모자라시면은 쫄대 같은 경우는 다이소나 아니면 뭐 용산 전자상 같은 데 가면은 한 묶음에 1,000원에 파니까 그런 거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알려드릴 게 하나 있는데, 조립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볼트가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러한 육각 형태죠. 그 다음에 약간 둥근데 약간 두꺼운 이런 형태. 그리고 되게 얇은데 동그란 형태죠. 보시면은 여기 약간 좀 넓적하게 테두리가 좀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본 조립은 다 이걸로 해요. 안에 내부적으로는 다 이걸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외형의 뭐 파워를 케이스 바깥에서 이제 조립을 하는 케이스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육각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육각과 이 둥그런 볼트 두 개로 가지고 다 조립을 하는데, 간혹 이제 뭐 해졌거나 아니면은 뭐 그 육각 볼트를 지나치게 많이 돌려가지고 뭐 안에 나사 구멍이 좀 파손이 된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종종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이 두 가지보다 제일 굵은 거고요. 이걸 먼저 사용하고 이걸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가장 먼저 이걸 먼저 사용하시고 동그란 거를, 그 다음에 육각으로 가시는 겁니다. 실제로도 동그란 거가 헛도는 경우에는 육각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메인보드에다가 메인보드가 있죠. 메인보드에 저는 메모리를 달아요. 왜냐하면은 메인보드를 케이스에다가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나 CPU를 달려고 그러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메인보드에 메모리부터 먼저 달겠습니다. 보시면 메인보드에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DDR4에 A1, B1 아니면은 이쪽에 번호가 있거나 아니면 이쪽에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번호의 첫 번째에다가 꼽아주시면 돼요. 사실은 뭐 그 번호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꼽든 여기 꼽든 상관없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첫 번째에다 꼽는 편입니다. 그 이러한 메모리 슬롯 하나를 이제 뭐 뱅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뱅크에다가 제가 메모리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DR4인 경우에 DDR4죠 이게 DDR4고 DDR4 슬롯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기. 하나를 제끼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를 여기다 꼽으면 되는데 DDR4하고 DDR3하고 뭐 DDR하고 다 이 배치가 다 달라요 이 사이즈가. 그래서 아무리 꼽으려고 해도 DDR3는 DDR4에 그러니까 꼽히지가 않습니다 이 구조가. 그래서 보시면 딱 맞죠? 슬롯에다 밀고요. 보시면은 요거를 이렇게 여기다 넣고 여기도 아이고 여기도 여기다 슬라이드 넣고 그 다음에 요거 제껴진 부분에 얘를 꼭 누르면 한쪽은 고정돼 있어요. 이쪽은 고정돼 있고 이쪽은 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꽂고 누르면 딱 잡히죠. 이게 사이즈가 이쪽하고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뒤집어서 꼽으면 얘가 좁아지고 얘가 넓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가운데 이 홈이 있으니까 이게 뒤집어서 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CPU를 꼽아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이제 커버를 대체적으로 다 꼽아 놓는데 이 커버를 띄고요. 이거는 이제 안 쓸 때. 왜 커버를 여기다가 두냐면은 메인보드 보시면은 이 CPU에 여기 미세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구리로 된 그 돌기라고 해야 되나? 돌기 같이 생긴 그 선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전에는 CPU가 보시면은 여기가 밋밋하죠? 밋밋해요 얘가. 판이죠. 예전에는 CPU에 이게 돌기가 있었는데 돌기를 여기다 꼽아주는 방식이었는데 오늘날에는 CPU에는 이 돌기가 없고요. 돌기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뭐 침이죠. 침 같은 게 없고 이 메인보드에 이게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게 메인보드를 가끔씩 이제 청소를 하다가 여기를 건드리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휴지나 뭐 그런 것들이 건드려져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침은 아니고 약간 좀 갈고리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갈고리를 건드려 가지고 얘가 휘거나 아니면 빠지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이 CPU 안에 요 슬롯 부분은 굉장히 주의해 가지고 만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CPU에 보시면은 여기에 약간의 그 무슨 표시 같은 게 있어요. 보시면은 약간 다르죠? 여기랑 요 모퉁이 중에서 요게 좀 다른 뭔가가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얘기는 요 부분이 여기 맞는 건데 여기에도 이렇게 표시가 있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그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밑이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여기 홈이 있죠. 양쪽에 홈이 있고 여기는 홈이 없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홈이 있는데 홈 있죠. 여기는 홈이 없어요. 홈이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요 부분 여기 지금 표시 있죠. 여기 표시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아래로 형태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얘도
메모리랑 비슷하게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뭐 뒤집어도 홈 자체가 여기 있으니까, 홈이 양쪽에 있으니까는 얘가 뒤집으면 안 들어가요. 그 상황에서 이거를 이쪽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이쪽을 이렇게 힘을 주고 여기다 걸어주면은 이쪽에 이제 강하게 CPU를 눌러주죠. 그래서 CPU가 고정이 되게 됩니다. CPU 주변에는 여기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있고요. 구멍이 4개가 있고, 이 구멍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CPU에 펜을 꽂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맞아요, 이 구멍에. 그래서 뭐 CPU를 어떻게 꼽을 거냐 뭐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꼽아요. 메인보드 로고가 있으면 로고를 이 펜이 위로 가게, 로고가 위로 가게 이렇게 맞추죠. 이게 메인보드가 케이스에 이렇게 장착이 되거든요. 이렇게 장착이 돼서 이게 케이스의 상단부죠. 케이스의 상단부에 이게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상단부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펜이. 그리고 장착하는 방법. 그리고 이 CPU의 CPU 이 펜을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 펜을 보시면은 이미 지금 썸머 그리스가 발라졌어요.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굳거든요. 굳어가지고 얘가 좀 가루 무슨 딱딱한 가루 형태로 이게 긁어져서 나오는데, 다음에 만약에 CPU를 뭐 청소하시거나 아니면 CPU를 가신다거나 그럴 때는 걔를 깨끗하게 뭐 긁어주시고, 뭐 물티슈나 이런 걸 닦아주시고, 서멀그리스를 팔아요. 용산에서 뭐 500원인가 1000원인가에 파니까 그걸 주사기 형태로 파는데, 그거를 주사기를 사다가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건 거의 뭐 재사용 불가능하죠. 네. 보시면은 CPU에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거를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은 돌리면은 보시면은 얘를 돌리는 순간 여기가 이렇게 이 안에 있는 그 막대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층 같은 게 여기 지금 가운데 이 검은색 층이 올라오면서 얘를 사이를 벌려주죠. 이걸 이제 좌우로 벌려주게 되니까 고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를 일단 최대한 다 이쪽으로 다 피고, 하고 얘를 여기다가 꽂고요. 눌러주시면 돼요. 이쪽이구나. 그리고 누르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사이가 조금이라도 뜨면은 이 사이가 CPU하고 이 방열판하고 CPU 사이가 뜨기 때문에 열이 올라가고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CPU하고 이 펜이 잘 고정이 됐는지는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들뜨는 게 없는지, 얘가 뭐 흔들거리는 게 없는지, 빠지지 않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CPU에는 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선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모든 이제 메인보드에는 다 이런 식으로 CPU 펜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꼽으면 됩니다. 보시면은 CPU 펜 외에도 보면 CHA 펜, 뭐 아니면은 기타 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이제 다른 펜들 뭐 이거 말고도 CPU 말고도 다른 것들 펜을 사다가 이제 꼽아 주시면은 돌아가죠.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컴퓨터를 켜고 나서 CMOS라고 메인보드 설정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것들의 전력과 펜 속도, 그 다음에 뭐 켜고 끄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꼽아 주셔도 되는데 바로 꼽기에는 좀 부족하면 얘를 빼셔도 돼요. 이게 딱 타이트한 게 제일 좋죠. 이게 애매하면 얘를 돌려서 여기다가 걸고 여기다가 꼽으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 펜에 뭔가가 건드려져 가지고 소리가 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를 건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거를 뭐 고정을 하진 않아요. 고정을 하지는 않는데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방해되지 않게 이게 좀 그렇다고 하시면 얘를 돌려도 되고, 아까처럼 이 고정 걸쇠가 있었잖아요. 그걸 얘를 하단으로 해가지고 돌려도 되고, 그건 이제 조립하시는 분에 따라서 조절을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랑 좀 맞추는 편이어서 얘를 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SSD하고 파워를 연결을 하면 기본적으로 케이스에다가 이제 이걸 꼽으면 되죠. 케이스에다가 얘를 꼽고 파워랑 하드디스크랑 물려주면은 기본적으로 돌아갑니다. 메인보드에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운드도 있고 랜선도 있고 그러니까 인터넷도 되고, 그다음에 뭐 USB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마우스나 아니면은 뭐 키보드, 요즘 이걸로 PS2라고 부르는 단자인데 이건 잘 안 쓰죠. 거의 대부분 USB를 쓰죠. 여기 USB를. 네. 근데 이러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메인보드에 칩셋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칩셋은 대체적으로 CPU를 만드는 업체에서 인텔에서 만드는 업체에서 칩셋을 같이 만드는데 AMD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메인보드는 H110이라는 칩셋을 쓰는 메인보드고요. 이 에즈락이라는 이 업체가 이 H110이라는 칩셋을 가지고 메인보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칩셋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이 CPU가 하는 역할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보조 칩셋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칩셋에는 그래픽 카드도 그러니까 사운드 카드도 이 메인보드에 사운드 카드가 따로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랜도 사실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경우, 원래는 랜을 메인보드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인텔이 집적을 하면서 이 메인보드에 있던 것들이 이 칩셋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텔 기가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칩셋에서 그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도 안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DVI 포트로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칩셋에 있는 그래픽 카드를 이용을 해서 화면 표시 장치로 이제 모니터로 이제 화면을 보게 되는데 싹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그래픽은 아니지만 기본은 한다는 거죠. 네, 기본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원래 이게 그래픽 카드를 꼽는 슬롯인데 그래픽 카드를 안 꼽고 기본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인보드가 하는 역할은 대체적으로 뭐 외부 장치
에서 출력을 지원하거나 뭐 입력을 지원하는 뭐 여러 가지 뭐 TV 수신 카드도 있을 거고 뭐 그래픽 카드도 있을 거고 뭐 캡처보드 뭐 엠팩 캡처보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SSD를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데이터와 CPU 메모리랑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버스라고 하죠. 그 안에 있는 통로 역할을 하고요. 뭐 그러니까 출력을 지원하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메인보드는 인풋 아웃풋에 대한 처리 그 다음에 내부적인 그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 간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버스 역할을 하는 것이 주 이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드디스크랑 파워랑 그다음에 지금 여기 꼽혀 있는 요 정도면은 충분히 컴퓨터를 구성할 수 있어요. 쉽죠? 되게.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거를 실제로 보드에 장착해가지고 화면에 모니터에 이제 뜨는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